안녕하십니까. 미국 살고 있는 40대 아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업체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적어도 그 업체가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단점을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미국 가는 여성은 찾아줄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구나 이분은. 하지만 노력을 해볼 건데 미국 갈 여성을 찾을 자신은 없다. 그리고 미국 갈 여성을 찾아서 매칭이 되더라도 이제 비자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결혼이 이제 파혼이 나는 경우가 100%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분의 말을 믿고 솔직한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1차 맞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맞선을 보기 시작하는데 진짜 아무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여성분들이 미국 가실 여성분들을 거의 찾지를 못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거의 보통 한국 분들이 와서 보시는 여성분들의 숫자의 한 5분의 1밖에 못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설날도 끼고 해가지고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서 3일 내내 맞선을 봤지만은 하루에 2분 오시고 뭐 1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3일째 맞선에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성분이랑 매칭이 됐는데 그분은 나이가 좀 많이 어렸어요. 좀 약간 제가 겁이 날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려가지고 걱정이 되는 찰나에 이제 그 여성분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굉장히 짜증을 날카롭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도 아이도 있고 아이도 같이 키울 건데 아이한테 굉장히 안 좋겠다 이 생각을 들어서 이제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업체 사장님은 이제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 하면은 이제 파혼에 대해서 좀 약간 진심이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러니까 너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억지로 뭔가 진행을 하는 게 결국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파혼 사유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파혼을 좀 약간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도덕적으로나 지탄받을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닌 분이랑 하루 만에 매칭해서 그 자리에서 매칭을 이제 결정을 했던 분이라고 해가지고 평생을 잘못된 걸 아는데도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봤을 때도 약간 파혼 매칭이 1차 매칭이 됐는데도 파혼 사유가 이제 큰 게 그러니까 파혼 사유라고 하면 뭐 애가 있거나 큰 거짓말을 하거나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큰 사유가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격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업체에서 결혼을 유지하는 걸 종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째 업체 이제 사장님은 적어도 딱 봐서 아닌 거는 좀 확실히 아닌 거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성분이랑은 파혼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1차 맞선 여행을 또 연장을 해서 맞선을 더 봤는데 뭐 회사에서도 거의 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가실 분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당일이었어요. 그날 당일에 마지막에 한 분이 딱 오셨어요. 한 분이 딱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제 와이프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포기를 한 상태였죠. 조금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나왔는데 뭐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저희 와이프도 제가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할래? 결혼할래? 하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비행기표를 바꾸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일주일 정도 더 머물렀죠. 그래서 일주일이 돼야 되는 맞선 여행이 거의 3주가 됐었죠. 그래서 매칭이 되고 난 다음에 데이트를 좀 하고 그리고 약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더 같이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약식이지만 이제 약혼식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정한 사이라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서로 많은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베트남 여행을 이제 2주를 해가지고 2차로 들어갔죠. 저는 결혼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서 이제 2주를 같이 보내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좀 더 확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획을 잡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3개월 있다가 또 베트남에 들어가서 그때 결혼식을 한 케이스죠. 그래서 전통 혼례가 아니고 저희 와이프는 호치민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에 대한 영상은 따로 하나 또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호치민 사람이라서 호치민 7군에 있는 이제 장애인 어르신께서 동업을 하는 레스토랑이 크죠. 큰 레스토랑에서 거기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렸어요. 너무 성대하게 올려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결혼식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입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비자도 이제 신청 중이고요. 베트남 국제 결혼이 이제 뭐 매매혼이다, 뭐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주는 돈은 없어요. 주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체의 대행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정말 성대하게 해가지고 보통 촌에 계신 분들이랑 결혼식 할 때 원래 정해져 있는 비용이 있었어요.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결혼식에 보태게 돼 있는데 그 돈으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큰 돈도 아니고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더 보태줬습니다. 더 보태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데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무슨 베트남 여자를 만나는데 돈을 뭐 몇 천만 원씩 써야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돈을 여성분들을 주고 사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돈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한 3천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한 3배 정도 더 들지만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 거를 보면은 사실 일본 국제 결혼을 해도 제가 봤을 땐 3천만 원 갖고 택도 없고요. 한국에 계신 여성분이랑 결혼을 해도 3천만 원으로 사실 솔직히 택도 없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3천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요. 좀 약간 이 국제 결혼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업체 결혼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제가 생각해서도 업체가 이렇게 대행 비용 받는 게 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좀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부분만 살짝 눈 질끈 감으면은 그것도 1,000만 원이에요. 사실 1,000만 원인데 근데 생각보다 업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니까 눈 질끈 감으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들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6천만 원이 내 가슴속에 있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국제 결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서 국제 결혼을 맞선 1차 여행을 2번을 갔고 그리고 이제 약혼식하고 결혼식까지 한 입장에서 생각한 건데 정말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압감도 굉장히 느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즉석 맞선 이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맞선에서도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여성분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다 예뻤어요. 정말 다 예뻤지만 그렇지만 아이가 있거나 문신으로 몸에 막 도배가 돼서 통역사분도 웃으시더라고요. 문신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사분이 푹 하고 터지시더라고요. 저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을 진짜 여기 데리고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3천만 원을 정말 딱 정해놓고 오신 분들은 초반에 300만 원을 날리기가 무서워서 거기서 잘못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매칭이 되면은 그 비용의 거의 80%를 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물리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솔직히 벗어나는 거는 저도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1차 맞선 여행을 갔다가 아닌데 300만 원이 아까워서 거기서 억지로 말도 안 되시는 분이랑 매칭을 하게 되면 거기서 1,2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매칭하자마자. 그러면 1,500만 원이 들어가 버리면 그 업체에서 발을 빼질 못하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뭐 반환 규정이라든지 뭐 이게 다 개소리입니다. 못 받습니다. 돈 못 받아요. 돈 절대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매칭을 신중히 하셔라. 돈이 좀 여유가 있어라. 저보다 더 그릇을 크게 가져가셔가지고 솔직히 매칭이 됐는데도 이 업체가 너무 말이 안 되면 그 1,000만 원도 버릴 감수를 할 심장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심장 자체가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을 하셔라.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겁이 났던 이유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난 사람하고 내 평생을 이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게 평생을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평생을 가야 된다는 약속을 하는 게
사실 무섭기는 무서웠어요. 네. 그러면서도 첫 번째 매칭되신 분들, 이게 금방 이제 매칭이 되자마자 파혼이 되긴 했지만은 성격 때문에 그분을 결정할 때도 사실 저는 좀 약간 중압감을 받았어요. 아, 정말 나는 안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 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이제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죠. 잘못된 선택이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충분히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라.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그 여행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제가 베트남 여성분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몇 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